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최근에 정부가 하는 정책 믿고 들어갔다가 청약 못 넣게 생긴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잘 될 거야, 너네 이걸로 내가 싸게 해줄 테니까 DSR 한도 넘어서 가지고 빚 많이 내서 집 사라. 집값 계속 오를 거고 갚기 힘들어지면은 올라가는 가격에 팔아서 갚고 돈 벌면 돼 라는 식으로 빌려줬던 특례 보금자리론. 작년엔 특례 보금자리론이죠. 올해는 기임돌 버팀목인데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즉 정부에서 지금 미봉책을 많이 냈었죠.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특히 분양가 거품이 심하고, 그러니까 건설업 폐업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문제가 터지니까 부랴부랴 미봉책으로 내가지고 가계부채를 토대로 그걸 터지지 않게 막았던 건데, 그것들이 미봉책이 없기 때문에 정부 믿고 들어간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만 하더라도요, 주택 도시기금 떨어져 나가니까 2년간 35조 빠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 뭐였어요? 청약통장 25만 원으로 늘리는 거였죠. 그걸 믿고 종전 입주자 저축, 그러니까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 저축 이런 거를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일로 이제 묶어가지고 해라. 그러면 이제 그 금리도 더 해주고 소득공제도 해주고 보유기간도 합산해가지고 혜택 주겠다. 근데 막상 그 혜택 받으려고 종합저축으로 전환했더니 이 아파트를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됐다. 청약을. 즉 10월 1일부터 전환했기 때문에 10월 1일에 전환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모집 공고가 나온 곳들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고 들어갔다가 이런 것들을 혜택 주겠다라고 했는데 저런 맹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하나도 안 된 거죠. 고려가 하나도 안 된 거고. 약관에 써놨다. 약관 다 읽고 다 기억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약관이 한두 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험 하나 가입한다고 하더라도요, 약관 엄청나게 많죠. 보험 설계사도 못 외울걸요. 그런 것처럼 그래 놓고서 일부 단지에 대한 청약 자격이 사라졌다. 정부 믿고 바꿨다가. 청약뿐만이냐, 은행권 주담대 70%가량이 정책 대출이라고 그랬죠. 또 통계를 내봤더니 2023년부터 24년 8월까지 은행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걸 보면은 23년에 오히려 마이너스 4.2조 나왔습니다. 2024년에 28.7조 나왔죠.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작년에 26조, 올해 26조 썼다. 올해는 디딤돌도 있고 버팀목도 있고 신생아 특례도 있죠. 여기에 정책 모기지. 올해 마이너스를 좀 냈다고 하더라도 이거 마이너스 난 게 아니라 여기로 간 거죠. 그리고 은행권, 은행 자체로 해가지고 빌려준 것도 많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정책적 자금이 73%.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고소득자가 많아서 이들이 주택담보대출 한 70%가량을 받고 있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 근데 박상우 국토부 장관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대출은 저소득자를 위한 대출이다. 그래서 DSR 적용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소득자를 위한 대출이 은행권 주담대의 73%다.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저소득자는 아닙니다. 올해 디딤돌 기준 보면 소득 8,500만 원 이하예요. 연소득 8,500만 원. 세전인데 연봉 8,500만 원, 세전으로 8,500만 원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에 그렇게 많아요? 50% 넘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고소득자인데, 고소득자라면은 DSR 적용받는 주담대를 받는 게 아니라 DSR 적용받지 않는 주담대를 받는다. 그 이유는 현재 집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리 고소득자더라도 DSR 40%를 현재 집값이 감당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고소득자가 집을 사는데 고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들이 많은 동네들이 있죠? 고소득자들이 많은 동네에서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는 곳에 집을 사야 되죠.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일하는 곳이 강남인데 GTX 믿고서 파주 운정신도시 가가지고 집 사야 돼요? 거기 가서 사면 DSR 40%대로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 GTX 들어오지도 않았고 출퇴근해서만 4시간 넘게 날릴 텐데 그들은 또 시간이 돈이잖아요. 고소득자들이 많은 곳들은 집값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그들도 감당 못할 만큼 집값이 올라가지고 DSR을 60% 70%씩 받아서 대출을 받는데 그런 대출이 전체 대출 중에서 70%가 넘는데 이게 어떻게 안 위험하겠냐. 아 그래도 고소득자들이니까 잘 갚을 수 있다? 보금자리로는 못 갚겠다는 사람이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은 7,510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 대비로 76%, 2배 조금 안 되게 늘어났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산 직전인 5년 전과 비교하면 10배로 늘어났다. 그동안 특례 대출을 엄청 내줬으니까. 그래서 최대 3년간 보금자리론의 원금 상환을 유예를 해주고 있다. 자, 23년에 빌린 사람들이 24, 5, 6년간 3년 연체하고 27년부터 이게 쓰나미가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정부 22년에 시작했죠. 어라? 27년에 끝나네? 다음 정부는 정책에서 잔뜩 내준 그 쓰나미는 다음 정부에 터질 텐데. 원금 갚아야 되네. 근데 문제는 원금 상환 유예해가지고 원금 밀었다고 하더라도 이자는 감당이 돼요? 이 보금자리론을 못 갚겠다고 급증한 이유는 작년에만 해도 43조를 내준 특례 보금자리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이유는 뭐예요? 빚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 한국은행에서도 누차 경고하는 게 뭐예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너무나도 높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높다는 소리는요, 사람들이 버는 돈에 비해서 부채가 굉장히 높다는 소리예요. GDP는 사람들이 버는 돈이 아니지 않냐. 똑같은 기준으로 따지면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200%가 넘습니다. 빚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가계부채가. 근데 문제는 실질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맨날 공급 부족으로 집값 떨어진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공급 부족은 무슨 공급 부족이냐. 공급 부족이지.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돈을 벌지는 못하는데 무슨 공급 부족이에요. 수요는 소득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특례로 돈 빌려봤자 원금 갚겠는데 공급이 부족해. 이 사람들이 지금 작년에 또 몰리고 올해도 엄청 몰려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77조에서 36조 빠져가지고 41조 됐어요. 거의 반토막 됐다. 이런 상황인데 금리 인하 소식에 부동산 전화 불티. 전화가 불티 날 수는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무슨 영향을 줄 것인지 이리저리 물어보는 사람들은 있겠죠. 꼭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해서 사겠다는 건 수요는 아니에요. 오전부터 문의가 쏟아졌다. 문의가 쏟아졌는데 거기 그래서 지금 매물 얼마예요? 이런 문의가 아니라 사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본 거죠. 이게 무슨 불티 나는 소리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 인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게 전혀 엇박자가 아니다. 기준금리는 내리더라도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건 엇박자가 아니다. 왜? 이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가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런 기사들 진짜 바로바로 띄워주죠. 열심히 타이핑해가지고 머리 짜내가지고 했는데 그럼 뭐하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까지 팔아서 집 샀던 2030들은 최후의 승부처는 부동산이다 해가지고 샀는데 물린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냐? 매물이 줄고 있냐?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해서 전세 매물이라도 줄고 있냐? 혹은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 안 하고 분양 수요로 이동해가지고 미분양이라도 줄고 있냐? 월세 매물이라도 줄고 있냐? 경매 매물이라도 줄고 있냐? 다 늘어나고 있죠. 위험한 지표들은 모든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 마지막 기회다. 라고 부추길 때 나도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사고 옆에 사람도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사요. 그러면은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내가 산 집을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산 집을 더 비싸게 사줄 사람도 더 비싼 가격에 못 사요. 근데 그걸 누가 사줘요? 그런 말에 워딩에 넘어간 2030들이 많아가지고 주식 팔아가지고 집 샀다고 어떻게 됐어요? 22년도에 4%에 불과했지만 6.3%,
8%로 급증했다. 답 나오죠? 주식이야 팔아가지고 집 살려고 빨리 팔 수는 있겠죠? 근데 집은 한번 물리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정부 믿고 특례받고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 마지막 기회는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나만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내 것을 사줄 수요도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내 걸 어떻게 팔려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